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사 채권이나 상거래 채권의 경우에 이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 채권 추심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추심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대분류로 나누면은 그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그냥 유선 전화나 아니면 구두상으로 채권은 채무를 변제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독촉 행위를 채무자에게 하는 경우가 이제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채권 원인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지급 명령이나 또는 판결문을 이제 획득을 해서 채무자의 이제 적극 재산이나 즉 부동산이나 또는 은행 통장에 예금 채권을 이제 있을 경우에 이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권 추심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채권 추심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두 번째 경우에 강제 집행을 통해서 많이 채권 회수가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만을 해서는 채권 회수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또 법률 자체가 채무자 위주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 보니까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일단은 이제 채무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제 하나가 아니고 둘, 셋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의 이제 경우에도 일반 개인일 경우도 있고 금융권의 채권자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채업자도 있을 것이고 또 세금을 체납을 했으면은 정부의 어떤 세금 세무서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서는 채권을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결국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빨리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금 채권이 확보가 된다든가 이런 게 확인이 되면은 빨리 강제 집행을 하는 채권자가 먼저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채권자가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판결문도 빨리 받고 판결문을 빨리 받아서 빨리 집행을 해야 채무자의 재산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계속 물 솟듯이 이렇게 솟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자의대로 변제를 안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권 만족을 이제 얻는 수밖에는 없는데, 채권자별로 이제 각자 재판도 하고 또 재판에서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은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도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하는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을 빨리 획득을 해서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채권자가 판결문을 얻어가지고 은행에 이제 예금 채권을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해서 진술채고를 받아 보니까 이미 다른 채권자도 압류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합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 채권자가 둘이에요. 둘이서 예를 들어서 각각 1,000만 원씩 2천만 원의 채권이 예를 들어서 그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 나눠 갖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다 못 가져갑니다. 그 비율 배분해 가지고 나눠 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채권자가 뭐 700만 원 압류를 했고 뭐 B라는 채권자는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압류를 했으면은 7대3 이런 식으로 비율 배분을 또 하게 돼요. 그 자꾸 채권의 금액이 그 금액별로 이렇게 비율 배분을 하다 보니까 채무자의 재산은 한계가 있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끼리 이렇게 경합을 하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손해를 이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채권이 회수가 안 되고 채무자가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지체 없이 법 조치를 진행을 해서 판결문을 빨리 획득을 해서 채무자의 뭐 재산이나 또는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통장 압류를 통해서 그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혼자서 진행을 하는 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뭐 채무자가 어디 은행을 거래를 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뭐 부동산이 있는지 이 사람이 뭐 신용불량자인지 또는 법 조치를 할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가 하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신용정보회사에서 이 사람 뭐 채무자의 신용도라든가 또는 뭐 재산 유무라든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뭐 은행 거래 그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채권을 위임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채권 추심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위임을 하셔서 그 채권 회수를 하는데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 그게 돈 버시는 길입니다. 나 혼자서 채무자한테 예를 들어서 독촉 전화를 했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 뭐 다음 달에 돈 나올 구역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말만 믿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채무자의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른 채권자한테 강제 집행을 들어오는 채권자한테 다 뺏기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결국에는 채무자가 감당을 하지를 못하면은 나중에는 채무자의 선택지는 뭐겠습니까? 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하는 순서로 가는 것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거래가 됐던 민사 채권 뭐 빌려준 돈이 됐던 뭐 지불각서가 됐든 뭐 차용증이 됐든 무슨 채권이 됐든 간에 뭐 차용증 특히 차용증 같은 경우 지불각서 같은 경우는 강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판결문을 얻어서 채권 추심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상거래 같은 경우도 상거래는 소멸시효가 3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효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만약에 시효가 지났다고 만약에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채무자가 그 상거래 시효 3년인데 3년 지났으니까 나 못 줍니다. 지나서 소멸시효를 그 판사한테 주장을 하면은 판사는 법률대로 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재판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채권자가 그런 경우도 벌어집니다. 일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번 그냥 채무자가 이렇게 변제 약속을 이렇게 했다가 어기게 되면은 지체 없이 뭐 신용정보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가 이렇게 뭐 판결문을 빨리 획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획득을 했으면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하는 게 그 돈을 완전히 떼이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채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